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시장은 방향을 달리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받쳐줬던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보다는 조금 더 강했던 건데요. 조금 전 마감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간만에 빨간불로 마감했고 S&P 500 지수가 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7%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또 폭락세가 나타났던 가상화폐 시장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일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4만 4천 건이 발표되면서 월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다시 한번 기록하며 경기 회복의 확장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월가 예상치 40.1을 크게 밑도는 31.5가 발표되면서 확장은 시작이 됐지만 확장 속도는 아직까지는 둔화됐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회복이 빠를수록 인플레 우려도 커지기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도가 올라갔다라는 분석이고요. 하지만 연준의 테이퍼링 시사 우려 때문에 이번 주 미국 국채 금리는 하루 상승폭이 최대로 키워졌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과연 우리 시장 어떤 시그널 보낼까요?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주현 전문위원, 이지환 전문위원, 김선윤 전문위원 세 분 모셨고요.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소통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세 분의 전문위원들과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종목명과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장중에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정재훈 전문위원, 서울경제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저희 주유소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포트 현황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이 1.76%, 오리온 홀딩스가 0.88%가량 수익 올려주고 있고 한국전력은 현재 손실 조금 만회하면서 보합권까지 들어온 상태입니다. 오늘 과연 어떻게 종목들 흘러갈지 함께 살펴볼게요. 정재훈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좀 내내 많이 흔들렸는데 전일 뉴욕 증시가 좀 강하게 올라주면서 오늘 우리 시장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한국 시장은 전날 미국 시장이 그래도 좀 반등으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우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강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2.64%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도 IT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우선 지수상으로 좀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21선에 있어서의 저항, 그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이 21선에 안착을 해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반대로 21선 부분들에 있어서의 저항 부분대로 좀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오늘 추가적으로 큰 폭의 좀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7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5월달 한 달이 좀 안 됐지만 5월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제까지 8조 6천억대의 매도세가 좀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의 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대신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관 쪽과 외국인 쪽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의 흐름들이 오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IT 쪽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시장의 좀 흐름들이 나왔듯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상승이 얼마만큼 좀 나와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상승 마감을 하게 되면 한국 시장은 대부분 다 시초가에 좀 반영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상승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아마 지수의 키는 산업재 쪽 섹터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 쪽에 있어서 어제 리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기아차와 현대차가 좀 밀렸었는데 그 부분들이 반등이 좀 나와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철강 쪽이라든가 화학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저점을 이탈해주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지만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봉의 좀 모습들이 나와주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거기에 있어서 수혜주라든가 이슈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과 포드가 배터리 동맹을 맺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미국 공장에 70만 대부를 좀 생산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좀 많이 못 올랐었어요. 소외가 좀 됐었던 그런 기업들이죠. 2차 전지 쪽에 장비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월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 뭐 첨보라든가 그다음에 엠플러스, 대보마그네틱 이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엠플러스 같은 경우도 이제 5개월선을 좀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대보마그네틱도 마찬가지로 5개월선을 좀 지지를 받고 있고 한 올해 내내 박스권역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포인테크도 마찬가지로 5개월선을 좀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어느 정도 이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가 되고 이제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만큼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증설하게 된다면 장비 쪽에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2차전지 장비 쪽의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부분들 보게 되면 IT 쪽이에요. 반도체 소부장 쪽에 있어서 추가 상승 시도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반도체 쪽의 설비 투자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원희가 IPS도 가격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21선에 있어서 하반각을 좀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물 수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반등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기간 조정으로 좀 매물 수화가 좀 거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SC도 좀 많이 빠졌던 그런 부분들이고 포트에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IT 섹터가 좀 많이 밀려내려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손절가를 이탈했었어요. 근데 손절할 필요가 없이 추가 매수했던 단가를 낮춰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건데 추가 매수 하실 걸 좀 더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유니셈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유니셈이라 아니면 테크윙,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특히나 테크윙 같은 경우는 금일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같은 경우는 핵심 의제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주가 좀 있죠. 아난티가 좀 있는데요. 아난티 같은 경우는 대북 관련 수혜주로도 되지만 보복 소비에 대한 부분들도 수혜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거. 대아TI 같은 경우도 철도 쪽에 있고 4차 철도망 쪽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의 수혜주로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군도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컨센서스 상향 종목을 보게 되면 건설 쪽에 있어서의 한락하는 기업, 그다음에 한국금융지주도 계속적으로 이익치가 상승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다음에 대한제강도 마찬가지로 상향 조정 좀 되고 있는 만큼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화전자 또한 마찬가지로 바닥권역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서울반도체가 있을 거예요. 서울반도체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탈피를 하고 박스권역을 좀 탈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KG 이니시스도 박스권역을 좀 돌파해주는 만큼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21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2차 전지 업종들 정거래일에서 강세 보였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 때문에 강세 보였고 업종별로는 순환매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일부 수출주들이 강세를 보였으나 철강주나 경기 민감주들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달러가 89달러까지 빠졌기 때문에 오늘 원달러 환율 1,120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예상이 되면서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 기대됩니다. 오늘자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입니다. 미국의 상무부 반도체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강하게 출발합니다. 각각 0.8% 올라서 삼성전자는 8200원까지 올라오며 8만 원 선 회복해줬고요. SK하이닉스는 1.63% 올라오면서 124,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전거래일에서도 강세 보였는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1.1% 올라가면서 91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0.67% 떨어지면서 88만 5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만나보시죠. 6위부터 10위는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강하게 출발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전거래일에 이어서 상승률 이어가는 모습이네요. 네이버가 1.14% 올라가면서 35만 5천 원, 카카오는 1.76% 올라가며 11만 5,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수혜 받아내는 모습이고요. 1.57% 올라가며 64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전거래일에서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미국의 전기차에 200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현대차와 기아가 조금 더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격은 22만 6,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우리 시장 강하게 출발합니다. 코스피가 0.63% 올라가며 3,18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6포인트가량 챙겨내면서 977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1위부터 5위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67% 급등합니다. 전일 대비 4,700원 올라가면서 18만 1,000원 지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전지 섹터 굉장히 강하게 출발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도 0.5%, 0.6%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0.34% 올라서 59,200원, 시젠도 0.27% 상승하면서 75,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입니다. SK머티리얼즈가 정말 오랜만에 1%대 상승률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33만 4,600원 지나가고 있고요. HLB와 알테오젠 바이오 섹터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HLB는 32,350원, 알테오젠은 7만 6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CJ ENM은 강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15만 3,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이주현 전문위원인데요. 그 전에 주유소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주현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폴리오입니다. 동신건설과 삼익 THK가 각각 수익률 14% 넘기면서 목표가 달성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과 현대코퍼레이션 각각 5% 상승률 그리고 2.68%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보시죠. 네, 다음 장은 없다고 하네요. 네, 보통 이제 안랩까지 좀 추가가 된 줄 알았는데 다음 장은 없고 이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힘차게 출발하니까 목소리도 조금 더 힘차지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주현 위원님의 포트 종목들 좀 기대해보면 좋을 텐데 오늘 개장 상황과 함께 매매 시그널까지 챙겨주시죠. 네, 전일 국내 증시 일단 5일선에 올라탄 이후에 눌림이 한 차례 정도 나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시가부터 강하게 출발하면서 이제 21선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일 미증시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인 급락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시장이 급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코인 시장도 반등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시장이 이제 크게 꺾인다든지 이런 부분들 4월
FOMC 회의록이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좀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우리 휴장일 때 미국 증시가 좀 흔들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디까지는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되고 나중에 이제 계획이 발표할 때까지는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계속 맷집을 키우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계속 이제 주가 좀 이렇게 맷집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이런 이슈가 이제 현실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큰 악재가 아닌 거꾸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막 꼬꾸라지거나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장 흐름 굉장히 괜찮게 잘 나오고 있고, 오늘 뭐 특징주로는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대북 철도 관련 주라든지 뭐 대북 여행 관련 주라든지,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뭐 반도체 관련 섹터들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 지금 흐름이 좀 괜찮다. 나올 수 있는 이슈들 생각해 본다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도 좀 괜찮게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뭐 대북 관련주들까지 해서 쭉 한번 보시고요. 뭐 대선 테마들까지 같이 좀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의 주신 내용들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문의 주신 부분이 이제 윤석열 테마주 덕성 관련된 문의네요. 자, 덕성 같은 경우는 이제 1세대 윤석열 관련 대선주죠. 그러니까 이제 서현 탄메탈, 처음에 이제 서현과 덕성, 그리고 서현 탄메탈까지 합세하면서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종목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 고점인 신고가를 종가 기준으로 지금 써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뭐 거래량 만약에 없이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울선까지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전고점 돌파하기 위한 그런 뭐 눌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뭐 지금 대선 관련된 이슈는 진행 중이고요. 지금 그 전당대회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단기적인 시세를 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타라든지 단기적인 성향으로 이렇게 공략하시는 분들께서는 충분히 지금 뭐 많이 올라왔다 생각은 드시겠지만 재료 자체가 소멸된 게 아니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다만 자기 자신이 진짜 손절이라는 부분에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아예 접근 자체를 말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뭐 덕성 같은 경우 대략 한 3,500원에서 한 4,000원 정도가 세력 단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한 35,000원에서 한 4만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 그 시점부터 거래량이 너무 크게 매도세가 나온다고 하면 일단 조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선 테마들 같은 경우, 그리고 뭐 테마주들 급등하는 종목들 여러분 따라붙지 마시고요. 급등 이후에 눌림 조정이 나올 때 그때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덕성도 역시나 지금 신고가 그럼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 나오는 거 좀 기다리셨다가 저점 매수 한번 노려보신다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전일 좀 박스권에서 홍보했던 구간이 28,000원 정도까지 조정 나오기를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손절이 안 되면 아예 접근하지 마라.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BHI입니다. 이 종목이 이제 뭐 HRSG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어저께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LNG라든지 이제 가스 관련해서 이제 보일러 중에서 좀 괜찮은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수주를 좀 싹쓸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 관망 의견 드리겠고요. 사실 수주는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1분기 실적을 보면 적자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지금 앞서 나온 뉴스들에 대한 받침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보시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2020년도에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1분기 실적 확인을 해보니까 적자 전환했더라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수주를 한 부분에 대한 실적이 좀 반영이 되기 전까지는 접근을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래량이 어저께 좀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지금 신고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 하락 추세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벗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위로 본다고 하면 한 6,0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공략을 할 때 최대한 이 저점 구간을 어떻게 노려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4,750원 정도 지금 앞에 종가 기준으로 전고점 돌파한 자리인데 이 구간까지 오늘 밀려 내려온다면 1차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겠고 여기서 만약 이 가격대를 이탈한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공략할 위치는 지금 갭이 있던 구간 4,250원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분할로 이렇게 좀 잘 접근해 보셔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이 좀 확인이 되는 시점까지는 조심해서 접근을 하시고 최대한 저점권에서 노려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 의견 다시 말씀드리지만 드리고 단기적인 공략으로 4,750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가격은 4,250원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고요. 업사이드는 제가 봤을 때 저항권을 보니까 6,0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점을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 수주가 잘 되고 있다고 하면 2분기부터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실적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 높은 거 아닙니다. 딱 적정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 삼천리 자전거예요. 삼천리 자전거 예전에 참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노란 톡방에서 자전거 관련 잘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한 12,500원대 정고점을 돌파하는 시점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전기차 지금 관련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고 수소차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한데 이 지금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전기 자전거라는 부분이 요새 좀 많이 떠오르고 있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이동 수단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기 자전거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주가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월봉을 보면 N자 상승으로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조정이 나오면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전일 거래량이 조금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고점권에서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충분한 조정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5,000원 이하, 한 4,500원에서 15,000원 부근까지 조정이 나온다 하면 괜찮게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삼천리 자전거 앞으로도 전기 자전거라든지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모빌리티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삼천리 자전거에서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공유 자전거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싱싱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 스쿠터는 아니고 이제
대여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자전거 대여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서도 또 앞으로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인 CMC-NS인데요. 앞으로 주가 전망 물어보셨는데 뭐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조업인데 삼성전기 쪽에 이제 물량을 좀 납품을 하던 부분이었고, 삼성이 이제 물량을 납품하던 회사예요. 거기서 이제 삼성전기에서 떨어져 나온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냥 단순하게 제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조업치고 지금 현재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절대 접근하지 마시고요. 불나방 되지 말자. 충분한 조정을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들 체크해드렸습니다. 현재 시장 굉장히 상승 강하게 출발했지만 상승폭까지 키워가면서 강하게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3,18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97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이 장 초반에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양시장에 모두 들어오면서 시장이 상승 출발했는데, 현재 코스피는 개인들 매도 전환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정말 오랜만에 코스피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외국인 76억 매수 중이고요. 기관은 490억 매수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LG화학 같은 대형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가 강한데요. 업종별로 봤을 때도 전기전자 업종들 가장 등락률 올라가고 있고요. 또 통신업종들도 1.9% 등락하면서 현재 수익률을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테마별로는 네트워크 광통신 테마주,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들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 반도체 설계, OLED까지 전부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순서로는 이지환 전문위원님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시죠. 네, 이지환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포트 전체적인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데요. 두산 밥켓이 19%, 포스코가 10% 수익률 내면서 손실 종목 모두 커버하고 포트 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지환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기분 좋게 출발할 때 우리 이지환 위원님 뵈서 저도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좋네요. 시장에 모처럼 이제 반등이 나와서 네. 일단 좀 방향이 안도의 그 순간이 좀 될 수 있고, 다만 네. 미국 시장에 이제 반등이 기술 위주 반등이 나왔고, 아직은 이제 옵션 만기일에 어떻게 보면 지수를 좀 맞추는 상승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추세적으로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조금 더 시장은 확인 과정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반등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좀 괜찮은 시청자분들이 좀 안도할 만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별로 매매 시그널까지 챙겨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먼저 볼 종목이 이제 철강주인데요. 철강주가 최근에 단기적인 낙폭을 조금 키웠습니다. 고점에서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철강주는 그동안 경기 회복과 관련된 섹터 중에서 가장 강하게 올랐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인플레 압력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고점에서 일부 차익,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 그 차익 물량이 좀 나왔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뭐 추세가 하방으로 꺾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스코를 보더라도 지금 고점에서 지금 하락폭은 좀 나왔지만 지금 현재 고점에서 내려오는 그 하락폭의 거래량들이 그렇게 이전에 매수를 집중적으로 했던 거래량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우려할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수급을 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일부 나왔지만 1개월 단위로 했을 때 여전히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포스코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던 6개월간을 본다면 여전히 아직도 310만 주가 넘는 순매수 기조를 외국인들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온다고 해서 뭐 전체적인 추세가 하방으로 간다거나 그러진 않고요. 지금 현재 또 철강주들은 지난 4분기의 제품 가격 인상, 그리고 지금 1분기의 제품 가격 인상, 2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지만
1분기보다 더 좋게 나올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신다면은 너무 뭐 철강주 가지고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고 철강주들은 어쨌든 이번에 경기가 회복돼서 경기가 완만히 상승으로 들어가는 구간까지 좀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은 지금 여기보다는 목표가가 상당히 위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단기적으로 좀 시장에 차익 매물이 나와서 좀 과도하게 흔들리면 오히려 초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볼 종목이 한미 반도체인데요. 어제 이제 기술주들이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오늘 또 반등이 나오는데 미국 시장에도 지금 현재 기술주의 반등을 보면 일단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최근에 시장의 조정으로 조금 하락은 했지만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계속해 왔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IT 섹터 내에서 이 주도주의 구도와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이제 후공정 관련된 부분에서 장비 관련된 종목에서 매수세가 좀 크게 나올 수 있는데 한미 반도체는 이제 거기에 모두 좀 포함하는 종목이죠. 실적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조정을 좀 받았지만 오히려 이번 조정 이후에 상승 추세가 조금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보면 이전에 매집했던 물량들이 여전히 유지가 좀 되고 있고 기관들의 단기 차익 매물이 좀 급하게 나왔지만 오히려 이번 구간이 지나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본다면 흐름은 역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눌림목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볼 종목이 한솔케미칼인데요. 사실 이 화학 섹터와 관련돼서는 논란의 여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화학 sektor는 초반부 작년 4분기에 경기 회복과 함께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했던 종목인데 또 그만큼 가파르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화학 사태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런 이제 논란이 불거졌나라는 부분을 좀 본다면 결국 이제 실적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화학 섹터는 순수화학과 우리가 알고 있는 IT 소재 재료 쪽으로 볼 수 있는데 한솔케미칼은 물론 삼성전자와 연관돼서 IT 소재 쪽으로도 강점이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소재 쪽에서 삼성전자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전체적으로 소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혹은 순수화학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품 가격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제품 가격 인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디다라는 부분이고 대부분의 경기 확장과 관련된 기초 섹터들이 원재료 가격의 인상을 제품 가격으로 빠르게 전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화학 섹터는 그런 부분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본다면 한솔케미칼은 경쟁 실적은 지금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지만 경쟁 구도가 좀 가속화되는 부분도 있고 제품 가격 인상이 좀 더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일단 매수를 조금 자제하고 조금 더 추세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볼 종목이 선익 시스템인데요. 선익 시스템은 정말 이제 오랜만에 제가 언급드리는 종목입니다. 선익 시스템은 이전에 OLED가 전성기를 부과했을 때 상당히 기술력을 가감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이 선익 시스템은 동아일텍의 자회사로 출발해서 성장된 이후에 이 OLED 증착 장비와 관련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OLED 증착 장비와 관련해서 이 기술력을 통용받는 것은 일본의 토키사와 글로벌 넘버 1이고요. 이후 선익 시스템이 글로벌 넘버 2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독보적인 기술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이제 OLED 업황 전체 자체가 최근에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디스플레이 업종의 부분이 나오고는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상당히 이제 안개성 형국으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이번 주에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급반등이 나왔는데요.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증강현실, 가상현실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OLED가 가지고 있는 부분, 그 내에서 선익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이 증착 장비와 관련된 부분, 이게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테마가 좀 형성됐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시장이 어려울 때 테마가 형성됐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이제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면 오히려 좀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좀 본다면 조금 바로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습니다.
단기 이제 매수 구간이 좀 발생됐다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털 상에서 실질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제 매수 접근하기보다는 이 상승 이후에 한 템포 좀 눌렀다가 흐름을 한번 관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레포트들이 교차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부터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까지 업황에 대한 진단이 상당히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OLED 관련된 부분은 지금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LCD를 넘어서서 지금 OLED 쪽으로 상당히 제품을 막 이제 쏟아내고 있는 전초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은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디스플레이 업종 쪽에 대응을 하는 거는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시장은 반등의 기운이 있지만 IT 섹터들의 쇼커브링에 의한 기술적 반등을 본다면 너무 전체적으로 좀 축격해서 따라들으라는 진입은 좀 자제하시고 이번 주가 오늘 이제 미국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 만기일 이후에 흐름이 좀 진짜 흐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오늘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견지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매매 시그널 챙겨드렸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장 3,183선 978선 유지해주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세를 잠깐 보였던 외국인들 다시 매도 전환했고요. 그 물량들을 모두 기관이 가져가면서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강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개인들이 나홀로 매수하면서 하방 지지하는 상황이고요. 현재 테마로는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경협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신원이 17% 급등, 인디에프가 13% 올라가면서 현재 테마로는 남북 경협주 그리고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지금 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다로는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봅니다. 그 전에 주유소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시죠. 네, 인스코비아, 이노메트리, 기아 세 종목 편입되어 있고요. 기아가 약 손실 보이면서 마이너스 1%대 손실 보고 있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짧고 굵은 강렬한 인사네요.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좀 상승하고 있긴 한데 코스피는 약간 수급이 좀 불안하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개장 상황 짚어주시고 오늘의 특징주까지 함께 챙겨주실까요? 네, 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제 뉴욕 증시 흐름을 좀 타고 영향을 좀 받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큰 틀에서 봤을 때 요즘 제가 보는 관점인데 호재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내성이 생기셨어요, 다들. 그러니까 호재라고 친다면 코로나의 백신이나 이전에 양적 완화, 지금 몇 년간 지속되어온 양적 완화의 이슈들, 이래저래 기업 실적들이 좋다고 하는데 당연한 것 같고 경기 회복은 된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상황들이 지금 내성을 원체 키워놓고 지금 딱 현재 상황에서 미국에서의 옐런 장관의 금리 인상 발언들 진행하는 건 아니었지만 당장에 어쨌든 발언이 나왔죠. 한번 분위기 보기, 그다음에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들, 이런 악재에 대해서 또 인플레이션도 있죠. 이런 악재에 대해서 굉장히 또 민감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시장 분위기 자체가 호재보다는 악재에 지금 현재 더욱더 민감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욕 증시 상황을 보자면 오전에 장 시작하자마자 급락을 했다가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에 또 보자면 외인들의 흐름이 꾸준하게 또 코스피에서 매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약간은 조금은 상승 시도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많고 심리적으로도 이런 흐름 자체를 좀 개인들이든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운 시장이긴 해요. 어찌됐든 좀 오늘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제가 오늘 굉장히 좋게 보는 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등 흐름이에요. 미국에서의 반도체 회의 들어서 대규모의 투자 이슈들 나와주고 있죠.
이로 인해서 주가에 좀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덩달아 그 관련주들의 좀 상승을 이끌어 가는 것 같은데, 얼마나 이어질까 이게 참 궁금해지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들의 서로 이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거든요. 뭐 외인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고, 기관들이 매수가 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늘면서 종목을 좀 끌어올리는데, 최근에 보면은 또 외인이 그렇게 팔다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이 매도세를 멈추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래도 다시 반등이 있고, 사실 오늘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거든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등 흐름이 조금 더 유지가 된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힘을 쓰지 못하고 다시 조금 밀리거나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국내 증시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흐름, 대형주들이 좀 시장을 끌고 가야 되는 모습이 조금 더 많이 나와줘야 되는 좀 하루가 돼야 되고, 다음 주에도 좀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종목들, 개별주 종목들로 좀 넘어가서 살펴보자면, 요즘 이제 뭐 재건축 이슈가 좀 있습니다. 관련주로서 뭐 정사내강이라는 종목이 어제 급등이 나왔다가 도로 내려온 모습이에요. 아직 그래도 고점에 있는 모습인데, 이게 그 재건축 이슈가 나오면은 아파트를 뭐 허물고 재건축을 할 때 배관을 깔 거 아닙니까? 네, 배관 전문 업체로서 수혜가 예상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이슈 뭐 하면서 뭐 서울시나 뭐 이래저래 또 2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고 하기도 하고, 정부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제 그 현 정부에서 진행했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좀 정책이 틀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수혜를 받는 거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지만, 사실 이게 지금 보시자면 2019년도에부터 고점 부분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2,500원 위로부터는 꽉 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강하게 뚫고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2,500원대, 400원대 물려 계신 분들 많거든요. 참고 한 2년 가까이 기다리시다가 정리가 이제서 이루어지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한 거고, 이 흐름을 조금 이겨내면서 가야 좋은 흐름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흐름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지금 급하게 따라가셨다가는 다시 물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좋은 매수 가격은 저는 이건 2,100원은 돼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고 우선은 관망하시고 지켜보시기를, 만약에 또 2,400원을 크게 이탈하면은 꼭 정리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인데요. 어제 많이 올랐죠. 바닥에서 좀 많이 올랐는데, 이제 뭐 소형 원자로 얘기도 돌고, 뭐 재무구조 개선, 재무구조가 굉장히 좀 잘 나왔다, 개선이 된다 해가지고 주가가 좀 간다고 하는데, 또 우려감으로 지금 보여지는 게 공매도가 또 많이 들었다,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냐. 수급상을 열어봤을 때 주가는 어제 분명히 올랐는데 외인들이 끌어올린 거예요. 근데 투신도 들어와주고 연기금도 최근에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기타 법인까지 또 따로 추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개인들이 매도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제 수급 상황이 좀 나온 거죠. 그래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 더 올라가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어제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하락이 조금 깊습니다. 그래서 떨어질까 좀 고민이 많아질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공매도가 늘 수도 있겠지만 기업의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는 게 올 한 해고, 소형 원자로 이슈 계속 이슈가 됐던 거지만 본격적인 매출 확대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조정 시마다 좀 매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큰 조정이 나오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현재 구간대로 전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닥을 확인했던 계기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차트 라인을 좀 그려드리자면, 이 정도 라인으로의 움직임이 1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조정이 좀 나오겠지만 나오더라도 다시 좀 반등이 나오면서 한 15,000원 정도까지의 흐름은 좀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바로 간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시간 여유 가지시고 대응을 하시기를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진 세미캠이에요. 이제 좀 반도체 업황이 좀 살아나나? 반도체 소재주 중에서 그래도 뭐 나름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기도 한데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많이 밀렸어요. 이게 작년 7월부터 고점을 터치한 이후에 8월이네요. 그리고 나서 10월, 그다음에 또 올해 또 1월 계속 이런 패턴적인 반복을 보이고 있어요. 고점은 확실하게 인식이 되는 게 37,000원, 38,000원대입니다. 여기가 완전 고점 라인으로 터치하고 내려오는 자리고 조금 더 러프한 고점을 잡자면 36,000원 정도 자리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바닥은 이 라인으로 좀 보입니다. 이 정도 바닥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구간대에서부터는 다시 한번 좀 상승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에서 보자면 최근 들어서 알록달록해요. 정말 좋지는 않아요. 이게 필요한 게 뭐냐면 외인 기관들의 이 매도 흐름이 좀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 쪽에서 지금 IT 쪽에 매도를 할 게 아니라 삼성과 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이슈가 지금 나와주고 있으니 돌려 세워줘야죠, 매수로. 그러면서 주가의 방향성 자체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의 흐름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올리려는 시도들이 간간히 나아지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이 종목도 흐름을 좀 타면서 움직여준다면 이런 식으로 상승을 주면서 그리 높진 않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한 35,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고민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5,000원 정도까지 움직일 수가 있으니 분할 매수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지역 난방공사예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수급 상황도 보면 사실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외인과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 대응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한 달간 외인이 37,000주, 기관이 34,000주 잡아주면서 개인만이 물량을 좀 정리하는 좀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또 외인과 기관이 정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좀 밀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외인과 기관들이 그간에 꾸준하게 한 달 이상의 매수를 보여주다가 최근에 매수를 멈추면서 고민스러운 게 뭐냐? 아무래도 요 자리들 뭐 한 4만 원 넘어가 4만 2천 원 정도 자리들 요 자리들로 시작해서 작년도의 고점 자리들이 좀 인식이 되는 모습이고 더 넓게 보자면 한참도 올라가야 되는 또 그런 구간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대가 저점 바닥이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자리를 크게 잘라서 차트 대응을 한다 말씀드리면 현재 이 라인이 이렇게 바닥이 인식이 된 거고 어느 정도 얼추 그리고 이 정도 라인으로 맞춰본다면 사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극히 좀 제한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게 올려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천천히 좀 대응하시고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여기서 더 나온다 하면 그때는 좀 분할 매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관망 의견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조금 회복합니다. 근데 좀 더 강한 상승을 좀 기대하는데 쉽지는 않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승을 좀 기도하면서 오늘 좀 하루를 지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별 매매 시그널과 함께 지금 시장이 좋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현재 3,187선, 977선. 지수는 조금 유지해주고 있는데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전환했고 기관이 1,400억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와 투심 물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현재 5원가량 떨어지면서 1,127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조금 매력적인 요소로 꼽히지 않았나 하는데요. 오늘도 금요일 마무리장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회의까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